오늘의 보험 핫이슈는 사망보장금을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0222번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샵 8181번 누르시고 문자창에 종신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보통 가장들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준하 전문가님, 이 가장들이 실제로 경제 활동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꼭 그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제 활동기라고 함은 네. 30살, 그러니까 30세, 30세부터 59세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흔히들 말하는 중장년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더 나이가 들어서 즉 70세 이후에 노안으로 사망하시거나 질병 등과 같은 이유로 사망하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중장년층이 사망하는 일들이 왕왕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2017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네. 30세에서 59세까지의 그 중장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사망하는 비율이 5명 중 1명 정도, 즉 20% 정도 된다고 어머나, 하고요. 그렇게 많은가요? 네, 실제적인 네. 사망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각종 질병에서부터 사고들을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 또는 과로사도 있고 암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각종 네. 교통사고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5명 중 1명이라는 엄청난 비율로 중장년층의 사망에 이르시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런 중장년층의 취업률을 따져보았더니 2019년 통계 자료상 69% 정도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반대로 얘기하면 약 30명,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에 속한다라는 건데요. 네. 요즘은 청년 실업률, 청년 취업률만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 빠른 은퇴 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중장년에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만약 직장을 잃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남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경제 활동기에 있는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가 사망하는 경우가 20%나 된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가장이 사망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가족의 전체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이 가장의 수입이 그냥 싹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 생활 자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양수진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가족 중에 부재가 생기면 네. 슬픈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 생활 자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녀 양육비만 보더라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저출산율로 해서 자녀가 1명, 정말 많으면 2명까지 이렇게 자녀분들을 두고 계실 텐데 네. 이 한 자녀가 대학까지 입학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가 4억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 8억 정도는 내가 자녀의 교육비로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생활비 플러스 또 가계 부채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부분 다 영끌해서 집을 구매하시거나 보유하시고 계실 텐데 그것들이 다 온전히 내 자산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 대출로 인한 대출 이자라든지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알려드리면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배우자의 부재가 생겼을 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3개월치의 생활비 지금 약 9천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기준이다 보니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으로 따지게 되면 약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측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부채가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정도 한 가구당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이니 그거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 1억 6천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돼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 고인의 장례비까지 포함을 해서 네. 최소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 집에 계시면서 증권을 보시면서 우리 배우자나 우리 가장의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보험증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사망보장금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보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에게 보험 증권을 찰칵 찍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8181,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했을 텐데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을 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될 텐데 네. 이 자료는 지난 10년간 19만여 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준비한 자료인데 2018년도에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된 그 금액이 2,995만 원 정도였어요. 네.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죠. 2,900이요? 맞아요. 너무 적네요. 근데 그 작년도인 전해인 2017년도에는 네. 3,045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도가 더 많고 2018년도가 더 줄어든 거고 점점 줄고 있다라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네. 우리가 좀 다른 나라이지만 미국과 일본을 좀 비교해 보면 같은 해인 미국과 일본은 사망보험금이 1억 9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준비를 합니다. 아, 그것은 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조금 더 냉정하게 미국과 일본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를 이제 뭔가 약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네. 가족과 의논해서 뭔가 준비한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좀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이 2.7배에서 4배 정도가 더 훨씬 높은 거예요, 데이터가. 자,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사실 저도 준비할 때 네. 제 실제로 저희 아이가 오늘 이제 220일 된 아이가 있어요. 이제 7개월 막 지났는데 제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지금 현재 32인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저도 이제 보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사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는 아이가 생기고 제 와이프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인 저도 준비를 언젠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막 진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준비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분들 한번 보시고 내 네. 배우자나 내 자녀분들 있다면 한번 보시면서 내가 암보험도 있고 뭐 이대 진단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내가 증권을 봤을 때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계약에 어떠한 사망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우리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저희 전문가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데이터를 토대를 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배지영 전문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두신 우리 가장분들께서는 필요성은 언제나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이 배지영 전문가께서 이 1년에 한 뭐 2,900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배준환 전문가님, 네. 가장의 이 사망 보장을 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비상금을 마련을 할 때 많은 네. 말들을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비상금조차도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3개월 정도의 유예를 둡니다. 즉, 내 급여의 3배수만큼의 비상금은 항상 캐시로 저축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내가 어떠한 뭐 아프거나 이직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발생해서 급여를 3개월치 정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금을 통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을 바로 비상금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다못해 비상금조차 내가 살아생전에 쓰는 것조차 3배수를 준비하는데 사망보장, 내가 없는 내 가족들을 지키는 금액이다 보니 당연히 그 비율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연봉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준비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사망보장금이 나오면 유고하신 분의 뒷정리 금액으로 또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장례도 치러야 하고
유고하신 분의 어떤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뒷정리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수입에 적응하는 기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소비 금액을 그 줄어든 금액에 맞추는 그 기간 또한 필요하게 되고 그 금액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망보장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신 유고하신 분의 적어도 연봉의 3배에서 5배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 남아있는 가족들이 적어진 생활금에 적응을 하실 수 있고 정리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의 3배에서 5배, 즉 가장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연액을 준비하시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의 연봉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사망보장금을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이 남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짚어주셨고요. 물론 이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도 중요합니다만 가족 구성원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금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네. 이 종신보험이 사망보장금 말고도 혹시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네. 사망보험금은 물론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가족을 위한 건 맞지만 나한테도 쓰임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비과세 혜택 아시죠, 여러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째가 된 때부터 이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내가 이제 뭔가를 유동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생기는데 네. 그 비과세 혜택도 생기시면서 그다음에 복리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내가 의료비 보험이 있죠. 우리 보장성 보험 그리고 실비 이런 게 있지만 그것들도 같이 혜택을 받으시고 이 종신보험으로도 나중에 노후 준비에 의료비 혜택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준비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 노후에 의료비 혜택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종신보험에 있는 이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양수진 전문가님, 요새 좀 더 새로운 기능이 또 생겼다면서요? 네, 원래는 건강보험에만 탑재되어 있던 이 페이백 기능들이 이제는 종신보험에도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표를 보시면 네. 우리 19대 페이백이라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납입 기간 중에 내가 이 19가지의 혹시나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와 앞으로 내야 할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혹시나 내가 이 납입하고 있는 도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 하시면 내가 앞으로 내야 할 돈과 지금까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면서 암 투병 중에 이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약속된 사망보험금을 돌려받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신보험이 사실은 비싸다라는 이유 또 내가 사망해서 나오는 돈이 뭐가 필요해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종신보험이 지금은 좀 많이 하향세를 가고 있지만 아까 배지영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뭐 내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이 페이백 기능까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그러니까 조기 사망을 하지 않고 이후에 네. 사망을 하더라도 이런 기능들로서 종신보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즘 새롭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페이백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기능은 납입 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배지영 전문가님, 네. 페이백 기능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표를 보시면서 네. 좀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준비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측정이 되잖아요. 네. 그 사망보험금은 측정이 된 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양수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대 페이백 기능 중에서 내가 보험을 준비함과 동시에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 뭐 예를 네. 들어 20년 납이라고 하면 20년 안에 19대 중에 하나라도 진단 혹은 수술을 받았을 시에 네. 내가 사인과 동시에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게 1,192만 원이라는 일단 예시표를 만든 거고 20년 동안 내야 하는 총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 네. 총 보험료가 1,192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 내가 53세에 19대 페이백 기능을 받아야 될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나 수술을 받았다. 네. 그러면 53세부터 남아있는 납입 기간 있죠. 네. 원래 내가 내야 될 납입 보험료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납입 보험료가 830만 원이라고 하면 정리하면 내가 총 내야 될 보험료 1,192만 원과 내가 진단받았을 때부터 앞으로 원래 내야 될 보험료가 830만 원이다. 네. 합쳐서 2천만 원이 나한테 보험금으로 수령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단을 빨리 받게 되면 내야 될 보험료가 많아지니까 수령하시는 보험금이 많아지시는 거고, 진단을 늦게 받게 되면 내야 될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보험금 수령하시는 게 적게 수령하시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가입과 동시에 총 내야 되는 보험료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 네. 혹시라도 19대 페이백 진단을 보험금을 수령하셨다고 하시면 그럼 사망보험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망보험금도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포인트예요. 아. 그리고 19대 페이백 진단을 받게 되시면 당연히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생겨서 보험료 그때부터 이제 안 내시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준비가 좀 약간 더디고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암보험 준비해야 되고 2대 진단도 준비하셔야 되고 의료 혜택도 받으셔야 되니까 사망보험금에 포커싱을 맞추지만 나는 더 나아가서 의료 혜택까지,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있다. 근데 거기에 납입 면제까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한 번에 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의 주 기능 이 사망보장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혜택, 비과세 혜택과 또 페이백 기능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사망보장금도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아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76에 0229번, 서울 전화 6676에 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 가장이신 분들이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배준환 전문가님. 근데 이 사망보장금은 조금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종신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나 조금은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종신보험이라 함은 끝날 종의 몸신자를 씁니다. 즉 몸이 다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종신보험인데요. 예전처럼 사망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또 아닙니다. 여러 네. 가지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약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망보장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겠죠. 크게 봤을 때 종신보험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형과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도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이 있는 것처럼 종신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해지 환급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와 대비를 해봤을 때 무해지 환급형은 약 30%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사망보장금 1억을 준비했을 때 일반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는 게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같은 금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일반형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납입 기간 중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찾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납입 중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일부의 환급금을 5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내가 냈던 돈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종신보험이 단순히 사망보장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을 하는 기간과 납입이 끝나서 내가 죽기 전까지 종신토록 이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쓰이게 되는데요. 네.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서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사망보장금 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금액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종신보험의 주목적인 사망보장금을 든든하게 챙기면서도 살아생전에 쓸 수 있는 방법 또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종신보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진 전문가님, 요 종신보험도 다른 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별로 좀 내용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금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사에는 보시면 달러와 원화를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달러에 투자를 같이 겸하실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원화나 달러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달러의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종신보험으로 투자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한 투자로 인해서 조금 더 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전 보험사 중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무해지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무해지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서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네. 해지환급금이 내가 납입했던 금액보다 커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C사는 유니버셜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유니버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 납입을 하거나 중도에 냈던 보험료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보증이 3%로 최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비과세 혜택과 같이 더불어서 3%의 최저 보증이라는 기능을 같이 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는 어떤 종신보험이 더 맞을지 상담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양수진 전문가께서 이 보험사 3사를 이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생각보다 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고르시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또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보장, 이 사망보장금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 활용 팁을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망보장금은 주로 주소득원 연봉의 3배 또는 4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니까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실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신보험하면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셨죠. 일반형보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면 좀 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준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이 페이백 기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실속 있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 또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신보험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